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제가 다른 코인 유튜브와 다른 점이 있다면 리플 그리고 차트 얘기를 잘 안 한다는 점인데요. 제 경험상 리플은 저도 들고는 있지만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는 코인이고 또 차트는 제가 별로 신뢰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만큼은 차티스트들이 어떤 생각과 방식으로 가격을 예측하는지 알아보자는 차원에서 가레스 솔로웨이라는 분석가의 견해를 한번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2월 16일자 폴 베런 네트워크라는 유튜브 구독자 41만 명을 가진 이분이 폴 베런인데요. 이분 채널에 나와서 이제 여러 가지 본인의 차트에 대한 견해를 많이 얘기를 하러 나왔는데요. 분석가 차티스트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안티팬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틀리기도 할 거잖아요. 그러나 이 폴 베런 네트워크에서는 격하게 환영을 해주면서 어서 와라 물어볼 거 엄청 많다고 하면서 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이 폴 베런 제가 이분의 말은 검은색으로 표시를 할 거고요. 가레스 솔로웨이 분석가의 말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서 인터뷰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폴 베런이 묻습니다. 오늘 핫한 코인들 차트를 봐주기 위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트레이더 가리스 솔로웨이를 모십니다. 실제로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사이트를 하나 딱 누르는데 Verified Investing 사이트 이게 하나 뜨더라고요. 여기도 방문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알고 보니까 이 솔로웨이가 최근에 만든 투자 회사인 것 같아요. 그 회사 많이 방문을 해주라면서 훈훈하게 광고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웨이가 뭘 이런 걸 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시작을 하고요. 자, 폴 베런이 몸풀기로 자, S&P 500부터 한번 가보시죠.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에 많이 열광을 하고 있지만요. 사실 전 세계는 미국 주식, S&P 500이나 나스닥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돈이 몰리는 곳이기도 하고 또 연일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S&P 500 차트부터 한번 보시자 하면서 지수가 5천을 찍었잖아요. 지금 많은 이들이 이제는 르네상스 시대가 올 거야. 굉장히 미래가 밝을 거야 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하고 이제 솔로웨이에게 물어보면서 차트를 하나 꺼내 듭니다. S&P 500 차트인데요. 오늘 좀 차트를 좀 자주 보여드릴 텐데 차티스트들이 하는 얘기는 다 똑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게 없어요. 한번 소개를 간단히 해드리면요. 그냥 고점과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선 긋고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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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해서 선 긋고 그래서 이게 뭐 상방 트렌드다. 이게 하방 트렌드다. 요 상방을 뚫고 올라가면 더 뭐 폭등을 할 것이고 이 트렌드 라인을 뚫고 내려오면 더 떨어질 거야. 이게 답니다. 정말 이 얘기만 아마 많이 할 거고요. 요 트렌드 안에 요 뭐 쐐기 패턴이라고 하잖아요. 뭐 웨지 패턴 요 안에는 그래도 좀 안전한 구간이다. 근데 이렇게 조여지고 조여지고 하다가 여기서 이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나는 알 수 없다. 이게 차티스트의 견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솔로웨이가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S&P 500 지수 나는 여전히 같은 배를 타고 있어요. 처음에 이거 무슨 배지? 나한테 배를 얘기를 해준 적이 없잖아요. 알고 보니까 뭐 폴 베런 여기 채널에 자주 등장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와 같은 입장이다. 즉 심히 걱정되는데요. 떨어질 거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참고로요. 웬만한 차티스트들은 항상 떨어질 거를 예상을 합니다. 상승에 베팅하는 차티스트 그렇게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들의 성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이 2023년부터 시작된 웨지 패턴이 갈수록 조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까 보셨죠? 웨지 패턴으로 해서 이렇게 조여지니까 불안하다는 거죠. 안전한 공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그래서 이 웨지 내부가 안전 지역이며 만약 S&P 지수가 웨지 아래로 떨어진다면 알고리즘 매도가 터져 나오면서 사람들이 익절을 할 겁니다. 저는 이런 걸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뚫고 더 올라가면 더 가고 내려가면 더 떨어지고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트레이더들이 예상을 할 때 트렌드 라인 아래를 뚫고 내려가면요. 실제로 알고리즘 뭐 트레이딩 봇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애들이 이제 매도세가 붙어서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 그리고 뭐 상방 트렌드를 뚫고 올라가면 매수세가 자동으로 붙더라. 요런 게 이제 기본의 트레이더들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런 게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소개를 한 거고. 그래서 하방 뚫고 내려가면 알고리즘 매도 터져서 위험하다. 사람들이 이제 익절하고 빠져나온다는 거죠. 물론 위로 뚫는다면 좀 더 오르겠지만요. 뭐 같은 얘기인 거죠. 알고리즘 매수세가 그럼 붙을 거라는 얘기인 거고요.
또 하나 걱정되는 점은 바로 애플이 더 이상 리더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면서 애플 차트를 이렇게 보면요. 이제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고점 고점 연결해서 선 하나 그으면 되고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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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해서 선 하나 긋고 요 안에서 놀면 안전한 거고 뚫고 올라가면 더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진다. 이제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차트를 보면서 왜 불안하다고 했냐면요. 이제 이 애플이 그래도 명색이 1인데 지금 하단 트렌드의 선에 닿았잖아요. 하방에 붙으면서 한 2월 16일자 그들의 현지 시간 기준으로 181분을 찍고 있으니까 이 세계 1위, 시총 1위 기업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거죠.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솔로웨이는. 그래서 2023년부터 이어진 이제 아래 중심축, 그 하단 트렌드 라인이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등이 계속 신고점을 갱신하고 있지만 다른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종목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훌륭한 종목들 7개 있잖아요. 뭐 애플, 구글, 아마존, 뭐 메타 뭐 이런 것들. 근데 그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빼고는요. 나머지 5개는 시원찮다. 오직 기술주들만 몇 개 달리고 있을 뿐이고, 아까 또 웨지박스 좁아지는 거 보셨죠? 그게 얇아지고 있는 것도 불안하니까 조심하자는 겁니다. 저는 하방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폴 베런이 이제 받아줍니다. 동의를 하는 거죠. 네, 테슬라를 포함한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불안해 보이는 건 사실이다. 네, 말 나온 김에 테슬라 차트 어떤가요? 지금 현재 중국 경기 안 좋아서 판매도 줄고 있고, 머스크 리스크도 있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차트를 보여주면서 얘기를 길게 했는데요. 코인 채널이다 보니까, 뭐, 테슬라가 코인은 아니잖아요. 근데 결론만 딱 말씀드리면요.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꼭지점 이렇게 위로 하나 긋고, 저점 있는 선 하나 긋고, 그래서 채널 하나 나오면 그 밴드 하단, 지금 맞고, 테슬라가 이제 단기 반등이 올라온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단기 상승 보고 있다. 뭐, 207불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갈 것 같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별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테슬라의 차트에 화려했던 시절 2020년과 21년도가 현재의 엔비디아와 매우 유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이제 뭐 거의 꺾일 일만 남았다 이런 얘기고 역시 테슬라도 왕년에 화려했고 지금은 뭐 하향 트렌드 라인을 가고 있다. 뭐 둘 다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티스트들은 항상 하락을 해야 명성을 얻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전략을 자주 쓰는 것 같고요. 전망을 자주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폴 베런이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질문을 워낙 많이 하고 또 해석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뭔가 제가 올해 이제 채널을 이렇게 계속 한 7번, 8번 보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것이랑 결국 주식시장의 하방 압력들, 주식시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시중에 풀린 유동성, 비록 고금리긴 하지만 뭐 주식시장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를 크립토 시장으로 밀어넣고 있고 조금 위험하지만 비트코인 ETF 같은 핫한 내러티브에 새로운 돈이 몰리고 있다. 그러니까요, 같은 것을 보고 폴 베런은 이게 이제 코인 시장에 들어올 것이다. 좋다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가레스 솔로웨이는 이거를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의 하방 압력 때문에 이게 이제 코인 쪽으로 넘어올 거다. 왜 핫한 거 나왔잖아, 새로운 거.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은 당연히 폴 베런은 솔로웨이가 비트코인 좋게 얘기를 할 줄 알았나 봐요. 비트코인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근데 또 폴 베런 같은 분들은 이제 데이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측이지만 비트코인 ETF가 1월 10일에 이제 승인된 이후로 금 ETF에서는 유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 ETF는 아시겠지만 어마어마한 순유입이 들어오고 있죠. 여기 보시면요. 2월 한 15일자 데이터였던 것 같은데 ETF에 이제 플로우, 뭐 순유입, 그러니까 1월 10일부터 비트코인은 지금 어마어마한 상승 순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이때 이후로 금의 ETF는요, 순유출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2월 15일자 기준으로 뭐 금은 한 마이너스 20억 불, 근데 비트코인은 플러스 한 40억 불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 물론 금에서 나간 게 비트코인으로만 들어오진 않았겠죠. 뭐 여러 미국 주식으로 들어갔을 텐데 요런 이제 내러티브를 알고 있으니까 폴 베러는 그 주식의 유동성도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가레스 솔로웨이가 뭐 네, 뭐 동의하는 것처럼 시작을 하더라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에
GBTC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약 20% 하락이 나왔지만 이제 타 ETF 자산 운용사들의 줍줍 많이 지금도 흡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주식의 최고점 경신과 또 비트코인으로의 유동성 주입 등 리스크 온 내러티브가 이어지는 한 비트코인은 계속 오를 겁니다. 이 리스크 온은요, 위험 자산 선호 현상, 뭐 리스크가 있더라도 투자를 해서 큰 이익을 보려는 이제 이게 내러티브 하나의 테마로 형성이 된 거죠. 주로 이제 미국 주식이 이 테마를 형성했지만 그게 지금 이제 비트코인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는 하는 겁니다. 그러나 좋게 얘기를 한 줄 알았더니요. 2월 16일 현재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 약간의 숏 중이며 공매도 중이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공매도를 치고 있나 봤더니 이게 비트코인의 차트인데요. 뭐 선 긋는 거 어렵지 않았죠. 여기 상단, 상단, 상단이어서 선 그었고요. 여기 하단을 그었는데요. 이거는 요런 차트 굉장히 차티스트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여기 저점과 여기 고점이 만났잖아요. 기가 막히게 좋아한 겁니다. 아, 여기 상단을 가지고 이게 저항선을 이용해서 바운스해서 올라왔다. 이런 거 굉장히 차티스트들은 희열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저점 이렇게 그었고 여기 고점 이렇게 그어서 최근에 이제 이렇게 좀 비트코인 승인된 이후로 뭐 그레이스케일 물량 때문에 떨어졌지만 이제 계속 올라와서 여기 상단을 연결한 이제 상단 트렌드를 라인을 뚫고 올라가느냐 마느냐. 근데 보통의 트레이더들은 상단 여기 찍으면 저항이라 생각을 하고 숏을 본다는데 가리스 솔로웨이가 숏을 보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스윙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 약 52,000불 정도였는데요. 여기서 한 3,000불에서 5,000불 정도 떨어지면 이제 숏을 거둘 예정입니다. 요 정도 먹으면 많이 먹었다는 거죠. 이제 내 포지션 청산을 하고 이득을 취할 것이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주식 시장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계속 상승세를 이어갈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 덕담이죠. 주식 시장이 떨어지지 않는 한 계속 오른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갑자기 훅 들어옵니다. 만약에 주식 시장이 20에서 30% 정도 떨어진다면 비트코인은 30에서 32K까지 떨어질 거라 봅니다. 이 3만 불인데요. 3만 불은 4천만 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주식이 기침을 하면 20, 30% 떨어지면 비트코인은 뭐 감기 몸살 걸린다. 대충 계산을 해봐도 52,000불에서 3만 불 하면요. 뭐 40%가 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식보다 비트코인이 훨씬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폴 베런이요. 칭찬할 줄 알고 좀 오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 예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와우 하면서, 오케이, 괜찮지, 오케이, 막 하면서 당황하면서 진행을 못 하더라고요. 좀 충격을 꽤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정신을 회복하면서 이제 본인 의견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의견이 다르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저는 그 주식 시장이 붕괴되면 사람들은 다른 자산을 찾을 거다. 뭐 비트코인 같은 자산을 찾으러 올 거다. 아까 얘기했지만 월가의 합법화된 자산 ETF가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빅네임들 블랙락, 피델리티, 아크 등등이 이제 쟁쟁하게 버티고 있는데 비트코인 사러 올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또 물어보더라고요. 월가의 비트코인 중앙화는 이어질 거냐, 계속 올라갈 것이냐,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월가, 블랙락과 피델리티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트코인을 흡수를 하고 있잖아요. 이걸 중앙화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블랙락은 비트코인 취득 속도를 지금 늦출 생각이 없어 보이던데요. 뭐 웬만한 거 다 매수세가 어마어마했었잖아요. 최근에. 그러면서 뭐 이 얘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블랙락에게 우리가 비트코인을 팔지 말자. 우리가 팔면 블랙락이 다 매수를 해버린다. 그래서 비트코인 팔지 말자는 캠페인도 최근에 미국에서 벌어졌던 거 확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이제 솔로웨이의 대답은 No 하더라고요. 근데 폴 베런이 너무 많은 걸 물어봐서 이 no가 뭘 의미하는지 또 한 7번 제가 돌려봐서 찾아낸 결과는 아마도 비트코인 하락이 올 때 블랙락의 매수 속도가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아니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결국엔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예전엔 줍줍을 많이 했는데 예전처럼 블랙락이 사지 않을 것이다. 즉 비트코인은 떨어질 거다. 이게 이제 솔로웨이의 생각 같습니다. 자, 솔직히 블랙락의 목적은 이득을 취하려는 것뿐이다. 레디 핑크가 비트코인을 진짜로 믿어서 뭐 정의의 용사처럼 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책에서 뭐 간접적으로 뭐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러니까 돈만 벌려는 거죠. 이거는 따져봐야 된다.
이 말인즉슨 솔로웨이는 레디핑크도 믿지 않고 블랙락도 믿지 않고 뭐 이렇게 뭐 떨어질 때 뭐 구세주처럼 나타나서 사주고 이런 거 없다는 거죠. 그냥 이용을 하는 거다. 떨어지면 더 떨어지게 냅둘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크게 오를 건 자명합니다. 또 뭐 이런 얘기는 서비스인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희소성, 반감기, 현물 ETF 등의 여러 내러티브가 나와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크게 오를 거다. 근데 차트를 보면 비트코인은 연속 10일간 올랐어요. 이분들은 트레이더기 때문에 단기를 굉장히 이제 강조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저번에 소개해드렸지만 미국의 1월 CPI 쇼크로 뭐 주식 시장이 떨어졌던 딱 하루 빼고는 연속 10일 올렸다. 그러니까 최근에 10일 중에 9일이 오르고 하루가 떨어졌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비트코인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뭐 선 긋는 건 아마 들으셨을 거고 아실 거고 최근에 뭐 오른 거를 이렇게 세더라고요. 이 메로나 숫자를 셌는데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면서 10개 다. 근데 그 중에서 여기 쬐끄만 빨간색 요게 이제 하락인데 요때 주식 시장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덩달아 하락했다. 근데 글쎄요, 일봉 저는 플러스로 마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마감 시간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요때 이제 주식 시장 떨어질 때 비트코인도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주식 시장과 같이 움직이니 이게 그의 논리인 거죠. 지금 주식 시장과 같이 움직였다, 떨어졌다. 그래서 주식 시장이 붕괴하면 코인 시장이 같이 무너질 거라고 보는 거고, 특히 알트코인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거다. 취약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이쯤에서 한번 저의 생각, 크립토 TV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가레스 솔로웨이 너무 부정적인 것 같아요. 일단 저번 채널에서 그 이야기에 말씀드렸지만 회복 속도 그 CPI 쇼크라고 하면서 얘기를 드릴 때 물론 미국 주식도 떨어졌었고 코인도 떨어졌었지만 회복 속도 누가 더 빨랐나요? 코인들이 훨씬 빨랐습니다. 같이 떨어졌지만 코인은 이미 양봉됐을 때 주식은 뭐 이미 음봉으로 마감을 한 뭐 그런 상태였었죠. 결국 회복 속도는 코인이 빠르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대기하는 수요가 많다는 거고요. 하락폭 한번 보면요. 어, 솔로웨이는 주식 2, 30% 떨어질 때 비트코인 40% 떨어진다는 건데요. 글쎄요. 제가 볼 땐 하락폭이 주식이 더 클 것이다. 왜냐면요. 미국 주식은 비록 뭐 전 세계에 돈이 몰려들고 있긴 한데요. 연일 신고점을 써 나갔습니다. 뭐 엔비디아 같은 주식 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예요. 제가 400불 정도에 팔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코인 물론 들고 있진 않았지만 뭐 타겟을 한 400, 500 예상을 했는데 뭐 700불 넘고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코인은 뭐 시작했습니까? 사실 뭐 25년 불장을 예상한다면 지금은 아직도 낮은 가격이다. 그래서 하락폭을 볼 때도 저는 주식이 더 하락폭이 클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큰 하락 이유가 나온다면 이런 큰 매크로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주식과 코인이 조금 동조화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매크로적인 이유보다는 코인 자체 이슈 때문에 만약에 큰 하락이 나온다면 이런 이유일 것 같다. 매크로도 있긴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 은행 위기, 뭐 지역은행 미국의 위기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매크로에 포함이 되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비트코인의 호재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요렇게 이제 현재 제 생각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폴 베런이 좀 꺼림칙하죠. 자꾸 어마어마하게 떨어진다고 하면서 그래서 약간 꺼림칙하다가 그래도 뭐 오케이 재밌네요 하면서 이제 화제를 전환합니다. 자, 그럼 코인베이스 한번 가보시죠. 아크 인베스트가 최근에 매도하자마자 뭐 크게 오르던데요 하면서 코인베이스에 대한 전망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솔로웨이가 네, 저는 순수한 차티스트니까 차트를 보고 얘기할게요. 순수할까요?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뭐 매크로나 뭐 회사 내부 사정이나 이런 거 보고 얘기를 하지 않고 차트나 뭐 거래량이나 뭐 이동 평균선 이런 걸 갖고 얘기한다는 건데 얼마나 순수한지는 뒤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월 16일자로 이 녹화 영상이 있었는데요. 현재 코인베이스의 최고 그 탑 부분은 186불이고 이게 이제 저항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점은 약 114불, 현재는 67불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뭐 이 영상 찍고 있을 때 뭐 193불 이미 뭐 찍었더라고요. 이미 탑을 경신은 했었는데 아무튼 이 영상 찍을 당시에 코인베이스 차트를 보면 이제 뭐 어렵지 않죠. 뭐 고점 이렇게 쭉 선 그어주고 요런 차트 좋아한다고 했었죠. 여기 하단과
여기 상단이 만나는 선을 하면 이게 기가 막히게 차티스트들이 좋아합니다. 이거 맞잖아. 여기 상단을 이제 바운스로 찍고 저항선을 하고 이렇게 쭉쭉 올라왔다. 근데 더 떨어지면 어떻게 선을 그었을까요? 아마 여기까지 떨어졌으면 여기 선 그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크게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예전 고점, 여기가 이제 한 186불 고점이다, 저항선이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저항선 아래로 떨어지기 전에 이제 바운스 할 수 있는 저항선이다. 이렇게 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솔로웨이가 코인베이스는 좋은 사업 모델을 갖고 있지만 현물 ETF가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이 거기로 더 몰릴지 아니면 예전처럼 거래소 계좌를 쓸지는 아직 난 잘 모르겠다. 경쟁 상대인 거죠. 사실 현물 ETF와 코인베이스는요. 하나 걱정되는 건 현물 ETF 수수료가 0.25%로 낮은데 이거 지금 블랙로크 얘기한 거고요. 피델리티나 다른 데 더 싼 것도 있습니다. 뭐 심지어 뭐 공짜인데도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뭐 언제까지? 뭐 8월 1일까지인가요? 한정 기간까지는 공짜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코인베이스의 수수료는 훨씬 비쌉니다.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수수료 전쟁에 참여할 때 그들의 마진 감소가 차트 하락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나는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아까 그 말한 순수함 어디 갔나요? 눈치채셨나요? 순수함. 차트리스트는요, 차트, 뭐, 음봉, 뭐, 거래량, 뭐, RSI, 이런 걸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들의 수수료 경쟁으로 인한 마진 감소가 오히려 이게 차트의 하락으로 나타난다. 지금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얘기를 합니다. 뭐 좋은 사업 모델, 뭐 수수료 이런 걸로는요, 차티스트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피터 브렌트도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요. 차트만 본다고 하는데 뭐 매크로고 뭐고 다 해서 뭐 이더리움을 비난하다가 결국은 이제 의견을 철회했었던 거 아마 예전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결국 순수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 차트리스트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폴 베런이 어, 받아주는데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 좋게 봅니다. 여전히 알트코인들은 폭발할 가능성이 높고 뭐 게임도 있고 RWA, AI, 오라클, 디핀 등 수많은 내러티브가 많이 나오고 강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이루어질 거라서 코인베이스의 미래를 좋게 봅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 더 하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이 폴 베런이 아마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가 좋아하는 이제 코인들의 뭐 차트 전망은 2부에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좀 뜬금없지만 사법고시 얘기도 한번 해볼 거고요. 일단 차트 얘기를 하면요. 차티스트들은 보통 하락을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보통 폭락할 때 나와가지고요. 더 큰 폭락이 온다고 겁을 주면서 이 겁주다가 한번 맞추면서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최근 큰 상승 후에 지금 말했던 거라서 그래도 논리를 한번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가져와 봤고요. 사실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얘기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사법고시 1차, 지금 없어졌죠. 2017년에 없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1차의 합격률을 지금 나타내는 이제 차트인데요. 뭐 2007년, 8년, 9년 해가지고 쭉쭉쭉 이제 합격자들 수는 줄어들고 있죠. 이제 이때부터 해서 점진적으로 10년 동안 합격자 수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한 2,800명 뽑다가 1차 기준입니다. 2007년 기준으로. 이제 사라지기 직전엔 200명밖에 안 뽑았어요. 그러니까 이 2016년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률도 엄청나게 높죠. 거의 이제 뭐 없애기 직전이니까요. 21대 1. 그리고 합격률도 보시면요. 2007년도에 1차 13%, 뭐 11% 하다가 4.1%, 이건 굉장히 극단적인 이제 없어지기 직전에 적게 뽑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4%입니다. 근데요, 투자 성공 확률 몇 프로인가요? 2%도 안 됩니다. 저는요, 1%라고 보거든요. 이게 주변에 의사나 변호사는 그래도 있죠. 그러나 로버트 기요사키나 버핏이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사법고시는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다른 거 아니냐, 투자랑. 아닙니다. 투자자는 모수가 많을 뿐 결국 확률로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법고시 의대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죽도록 공부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해서 정작 투자 공부는 큰 노력도 없이 남의 말 듣고 대충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투자 진짜 절대로 만만한 게 아닙니다. 더 어렵습니다. 힘들게 내공을 쌓아야만 올라요 내려요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비스무리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계시다면 계속 공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